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에코프로 그룹인데 네. 에코프로 그룹이 이번에 이제 광물도 자기네가 직접 개발을 하겠다. 사실 그런 것까지 다 놓고 보면은 이미 지금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앞서 있는 모델일 수 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이영훈 이사님 함께합니다. 2차 전지, 정말 뜨거운 2차 전지. 예. 그리고 이제 IRA 세부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재해석이 있고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사님과 얘기하겠습니다. 통상은 이렇게 뭐 IRA 세부 법안도 그렇고 뭔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나와도 사실은 새로운 뉴스 아닙니까? 네네. 그죠? 좀 팔자일 텐데 이번에도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얼추 반영됐다. 좋게 나왔으면 사실은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2차 전지로 그렇게 매물이 오늘 좀 밀린 거 말고는 그죠? 네네. 그렇게 쏟아지지 않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소나무가 또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IRA 세부 법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조금 봐주시고 또 2차 전지 얘기도 해주세요. 일단 2차 전지 이전에 이제 IRA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 네. 이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여기 다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일단 AMPC와 관련해서 생산세액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좀 실망매 비슷하게 실망을 했던 일부 이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게 한도가 정해지느냐 안 정해지느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게 되면은 여기서 기대하는 것처럼 뭐 LG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10조 원 이상의 수혜가 클 수 수혜가 있고. 있고.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캡이 씌워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전기차 우리도 이제 보면은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이렇게 상한이 있는 있죠.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대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것까지는 있을 이번에 수 이제 있으니까. 규정이 안 나왔다는 거군요. 네네, 그건 네. 아직 안 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는 좀 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광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40%, 50%, 60% 이렇게 이제 단계화 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80%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미국과 FTA를 이제 한 우호적인 국가들 내에서만 이걸 수급을 해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부품 수급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그 미국 현지에서 이제 조립을 하는데 50%가 미국을 위시한 북미산이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뭐 마지막엔 100% 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뭐 광물 범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양극 활 물질 같은 경우는 광물로 분류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미국의 공장을 세우지 않아도 그걸 갖다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갑자기 LNF 주식이 강하게 올랐던 네. 것도 현지 진출을 지난번에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었죠.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LNF가 수혜가 좀 클 것이다. 뭐 이래 가지고 움직였었던 측면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조달국 관련해 가지고는 뭐 FTA 체결국, 그 다음에 미국 여기에 국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대했던 건 뭐 인도네시아는 니켈 쪽,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리튬 쪽으로 해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이건 차후에 조금 더 이제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전기차 보조금은 사실상 그 렌터카 리스 차량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허용을 해주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일단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거의 다고요. 네. 이제 그 실제로 보면은 이제 내용 가운데서 전해질이나 분리막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공장을 지금 털을 닫고 있거나 아니면 진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기업들 주식이 어제 오늘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SKIT라든지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이 다 거의가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관련돼 있는 엔캠이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굉장히 큰 수혜가 볼 수 있다. 거의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는 뭐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독식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좀 갖춰진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극활 물질은 광물에 포함이 돼 가지고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응급체 업체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네.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니켈 리튬은 외부 조달하더라도 50% 이상의 부가가치만 가공하면은 보조금 지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아르헨티나하고 인도네시아산에 대해서도 일단은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가지고 가공까지 가능하면 더 좋겠죠. 번거로움도 없어질 거고. 이제 그거는 좀 앞으로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는 이제 북미산 50%, 29년에는 100%가 다 되어야 된다라는 거. AMPC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빠졌지만은 이거는 이제 한도가 설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는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번에 지정은 되진 않았었습니다. 이 우려 국가라고 하는 네. 거는. 근데 이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우려 단체에서 25년부터 조달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명문이 돼 있는데 그게 우려 단체에 중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제 지금은 구체화 안 돼 있지만 들어갈 거라고 놓고 보면은 앞으로 탈중국에 대한 이제 움직임은 더 가속화돼야 될 것이다. 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리스 렌터카. 그다음에 일본 유럽산 광물 원산지 인정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이것도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굉장히 공격적인 캐파 투자하고 지금 영업을 해왔던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일본 업체라든지 유럽 업체들이 진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가는 방향을 가로막을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 그 중국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사실 중국 소재 업체들 가운데 한국에 지금 조인트 벤처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꽤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 뭐 포스코도 한 군데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GS도 있고 네. 그 뭐 에코프로 쪽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JV까지 건들려지는 많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좀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장비 쪽의 발주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그 미국 진출 또는 유럽 쪽에 이제 캐파 증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수주를 받을 게 있는 상황이지만 유럽이나 이제 일본의 어떤 배터리 업체들의 그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도 또 수주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JV 형식으로 한국 한국에 들어오면서 생산하게 되면 예, 그래서 장비 업체 쪽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요즘 이제 가장 2차 전지에서 뒤늦게 핫하게 올라오는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 네. 사실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누구나 다 그냥 철강 중심으로 생각은 했고 대신에 이제 뭐 소재 업체로 변모를 한다라는 것 정도만 인지를 했었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니까 이제 다들 이쪽이 되는 것 같아 해서 이제 보는데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자료가 증권사에 이제 자료가 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갖다 붙인 건데 이게 예. KB증권일 건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딱 압축을 시켜서 보면 자 리튬과 관련돼 있었을 때는 이런 이제 포스코 내에서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음극재 역시 마찬가지고 음극재 중에선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충전하고 그다음에 그 충전 속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오래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보다 캐파를 10배를 늘리겠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있고 또 리사이클링 관련해 가지고도 당연히 포스코 쪽에서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는 뭐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전구체까지 해가지고 절광합 보통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있고 니켈은 뭐 이미 하고 있는 비즈니스 안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세제 소재라고 해가지고 고체 전해질 이 전고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생각보다 포스코 홀딩스가 준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앞서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 걸 다 한다.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다 하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에코프로 그룹인데 네. 에코프로 그룹이 이번에 이제 광물도 자기네가 직접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것까지 다 놓고 보면은 이미 지금 포스코는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앞서 있는 모델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2차 전지가 진짜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는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뭐 막 급하게 뭐 100% 올인해 가지고 사셔 가지고 승부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하고는 싶은데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 주식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네. 그럼 밀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놓고 계시면 2차 전지의 성장성의 그림이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홀딩스고 이제 포스코 옛날 포스코 지금 철강 쪽 이 부분이 포지션이 아직은 많단 말이에요. 네네.
모르긴 몰라도 한 60% 이상 될 거예요. 아직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이 순수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업체로 봐줄 수 있느냐. 홀딩스니까. 물론 철강 쪽도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지면 네네네.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항상 의구심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을 좀 벌어야 될까요? 시간이 가면서 사업 구조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철강 부문의 어떤 그 가치를 네. 그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 지금 60%가 약간 안 돼요. 네. 여전히. 그래서 철강 부문에 대한 부분은 뭐 지난번에 한 40% 밑에까지 가기도 했었지만은 지난번에 수혜 나가지고 난리 났을 네, 때는. 네. 근데 이제 60% 정도 내외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밸류를 계산을 해본다고 그러면 아직도 포텐은 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중국 쪽이 이제 SOC든 또는 이제 지금 부동산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림도 나오고 있고 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는 시각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철강만 볼 게 아니라 자원 개발 쪽을 이제 좀 주목해서 본다고 하면 이거에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포지셔닝을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회사가 아니라 이제 소재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내심으로 좀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홀딩스라고 하면서 다 쪽에서 지금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복 상장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들이 항상 밸류를 갖다 반 이상 할인을 그렇죠.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그 지금 회장께서 그 철강은 상장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홀딩스로 바꿀 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도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이 벌어들이는 어떤 자산이나 능력을 봤을 때는 굳이 어렵게 상장을 해가지고 시장을 흔들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좋은 그림은 꼭 굳이 철강 쪽을 뭐 떨어뜨리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철강 이외의 이런 부분이 커지면서 그렇죠? 네네. 포스코 홀딩스 내에서 다양한 매출이 일어나고 철강 구조가 좀 줄어들고 전체는 캐파가 크는 그게 좋은 그림이네요. 철강은 네. 뭐 여기서 캐파가 더 늘어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네. 그 나머지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다른 홀딩스처럼 다 상장을 해가지고 쪼개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캐파가 늘어날 그렇죠. 것이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결국에는 포스코 케미칼도 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중복 상장의 리스크를 갖다 최대한 제어만 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홀딩스로 거듭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퓨처 M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네. 왜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돈 들여서 바꿨을 텐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순서를 하는 게 포스코 케미칼 하면 뭐 화학회사 그죠? 근데 뭐 2차 전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뭐 이노베이션 퓨처 그러면 사실 뭐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포스코 퓨처 M이 케미칼에서 바꿨다는 걸 아는 거지. 나중에 보면 몰라. 그래서 이름을 좀 적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M은 모르겠어. 포스코 퓨처 M이 뭐지? 머티리얼즈 아닐까. anyway, 네. 그럴 수 있겠네. 머티리얼스. 네. 뭐 머티리얼스로 바꾸는 것도 많아요. 그죠? 롯데도 일지 머티리얼스 인수해가지고 또 롯데 바꿨잖아요. 그죠? 네. 이름만 봐가지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는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좀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제 좀 해주는 것도 좋다 하는 건데 트렌드가 그렇다니까. 네. IRA 세부 법안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은 뭐 전 분야 전 종목을 당연히 커버할 수 없는 거고요. 중심될 만한 걸로 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하셨고